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객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앞에 있는 이 객체라고 하는 자료형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이유는 웹 페이지를 제어하고 동적인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웹 페이지를 만들어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용자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영역에 올린다라든지 클릭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입력창에 무언가 입력을 한다라든지 스크롤을 움직인다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행위들을 했을 때 페이지의 내용이 바뀌는 현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결국에 우리가 뒤에서 그런 웹페이지를 제어하기 위한 요소로 이 객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저희가 이후에 진행하는 수업도 문제없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객체에 대한 내용을 처음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객체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를 의미하는 속성과 동작을 의미하는 메소드로 구성된 자료형이 우리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앨범을 하나 만든다라고 해봅시다. 프로그램에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앨범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타이틀이 있을 거고 노래 제목이 있겠죠? 송 네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플레이 타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설명, 디스크립션,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해낼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내용을 자료형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우리 타이틀은 스트링 타입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송 네임도 스트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일단 플레이 타임은 넘버 타입으로 180초, 30초, 60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디스크립션도 마찬가지로 스트링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데이터를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표현하는 기본 자료형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 여러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서 결국에 우리는 이 앨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걸 객체라고 불러요. 사실은 이제 이 객체를 결국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클래스라는 건 배우진 않겠지만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금 이런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료형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했을 때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마치 설계도처럼 설계하는 어떤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파일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 이 클래스라는 개념을 배우진 않지만 어쨌든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여러 자료형이 묶여진 하나의 자료형이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객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프로퍼티 속성은 데이터를 의미하고 메소드는 함수죠. 그래서 기능,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어떤 기능이 하나로 묶여져서 표현하는 것을 객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제 객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떤 형태의 타입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키 밸류 구조의 형태를 가집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실습도 같이 할 텐데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키 밸류. 그래서 데이터를 접근하려면 우리는 항상 이 키를 알고 있어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구조 안에서 데이터를 추가를 하는 경우에는 쉼표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뒤에서 실습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에서 정의한 값을 우리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혹은 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는 우리 예약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변수명 만드는 규칙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우리 객체의 속성을 키로 정의할 때에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약어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암묵적으로는 예약어를 가능하면 안 쓰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리고 우리 객체를 복사하면 객체가 아닌 참조값이 복사된다. 이거는 객체를 만들고 나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은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객체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객체도 좀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가지 타입의 객체로 나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내장 객체는 빌트인 오브젝트라고 해서, 빌트인이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 집이나 오피스텔 이런 그 집을 알아볼 때 보면은 예를 들면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내장돼 있고 식기세척기도 내장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장 객체라는 것도 자바스크립트에 미리 이 개발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객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객체를 내장 객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브라우저 객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장된 거기는 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어떤 문법에 해당된다라기보다는 브라우저에 있는 객체를 제공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객체를 우리는 브라우저 객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웹페이지를 제어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게 될 객체가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인데, 이 중에서도 이 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이니까 뒤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 객체입니다. 사용자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가 필요에 의해서 직접 만드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기능들을 모듈화 시켜서 만들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수를 배운 건데, 이 함수는 이제 동작에 대한 것이고, 동작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도 같이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야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조각조각 나누어진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즉 개발자가 직접 정의하는 객체가 바로 사용자 정의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사용자 정의 객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내장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밑에 있는 예시에 대한 객체를 다 써보진 않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데이트에 관련된 객체를 좀 설명드리고 바로 이제 우리 브라우저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매스나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사용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 객체를 좀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사용자 정의 객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객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구조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중괄호입니다. 그래서 객체는 중괄호로 표현을 한다라는 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다양한 이름들로 정의를 했어요. 변수명, 키, 속성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다양하게 이름을 부르기는 합니다. 주로 좀 많이 보게 된다면 키 또는 이제 속성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키라고 부르거나 속성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에 객체의 값을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직접 한번 객체를 만들어 보는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 VS 코드 열어 주시고요. 자,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16차 시 예제.html. 네, 이제는 뭐 여기까지는 그냥 만드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 객체 중에서도 사용자 정의 객체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용자 정의 객체를 생성을 해볼게요. 객체 생성. 자, let 또는 const 뭐 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let으로 지정을 하고 어떤 객체를 만들지를 한번 고민을 좀 해야 하는데 저희 사람을 한번 데이터로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person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해주시고, 자, 우리 객체를 표현할 때에는 중괄호로 표현한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엔터 해주시고요. 자, 이 안에는 키, 밸류 구조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을 표현하는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건데, 우리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이름이겠죠. 이름. 자, 그래서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의해 주시면 돼요. 저는 뭐 영어로 한번 정의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표현할 수 있는 건 나이입니다. 나이. 그래서 나이는 한 25. 자, 그리고 성별. 젠더. 그래서 남자 혹은 여자, 여성, 남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네, 이 정도로 정의를 해볼 수 있고, 뭐 또 추가적으로 넣어본다면 뭐 직업, job이 있겠죠. job이라고 하면 뭐 학생,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대략 한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묻게 되면 person,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객체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봤으니까 한번 출력해봐야죠. 객체 내용 출력해보기. 자, 콘솔 만들어주시고요. person 변수를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주시고요. 오픈 위 라이브 서버 실행할게요. 자, 브라우저가 켜지게 되면은 우리 개발자 도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출력되는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오브젝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밑에 빨간색 오류가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아니면 만약에 이제 조금 신경이 쓰이신다 라고 한다면 우리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던 정보들이 마치 배열처럼 하나로 묶여져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타입은 오브젝트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값들은 앞에 있는 이름들, age, 젠더, job, name 이런 이름들의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꺼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이름들로 저희는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VS 코드로 넘어오셔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름만 한번 꺼내보죠. 자, person 객체의 name 속성 접근하기. 자, 로그 해주시고요. 자, person 하신 다음에 자, 값을 접근하는 방법은 객체를 먼저 정의해 주시고 마침표 점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된 접근할 수 있는 속성 이름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속성의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name을 접근할 거기 때문에 name을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name. 자, 저장해 주시고요. 브라우저 다시 한번 열어 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 저스틴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저스틴인데 이 값이 나왔습니다. 자, name을 접근했더니 해당하는 값이 접근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다시 돌아와서 객체 내 속성 값을 접근할 때에는 객체 점 하시고 속성 이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도 접근하실 수 있어요. 똑같이 로그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자, 객체의 이름 써주신 다음에 대괄호 그리고 문자열로 name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자, 브라우저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요. 값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좀 더 축소해서 좀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점을 통해서 값을 접근할 수도 있고 마치 그 배열처럼 배열의 인덱스 쓰듯이 사용을 하는데 대신에 숫자가 아니라 속성의 이름을 써서 접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특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를 배우시게 되면 객체 내 값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들도 오거든요. 그 속성을 접근할 때 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이 두 번째 방안으로 정의하시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모두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객체 구조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고 한번 접근까지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 내장 객체라든지 아무튼 이제 이런 객체들을 접근할 때에는 항상 구조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접근할 때도 저희가 방금 실습해본 것처럼 점 또는 대괄호 안에 속성 이름을 써서 접근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라고 하는 자료형은 저희가 실습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시 돌아와서요. 자, 여기에도 제가 설명 드려놓긴 했어요. 정리해놓기는 접근할 때 마침표를 써야 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저희가 펄슨이라는 걸 만들어 뒀잖아요. 이렇게 펄슨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자료형처럼 여기 직접적인 어떤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으로 제가 찍어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 자, 어드레스는 주소죠. 주소 값이 들어있다. 근데 이게 왜 주소 값이냐? 우리 객체라고 하는 거는 참조 자료형이고요. 레퍼런스 타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어딘가에 그 값을 정의한 메모리 공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하나로 쭉 만들었죠. name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저스틴으로 정의를 해놨고 그 다음에 age 25 그 다음 젠더 남자 그 다음에 job이죠. 직업 뭐 학생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값들을 저장을 했죠. 이 값이 메모리 어딘가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키고 있는 구조예요. 가리키고 있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 person이라고 하는 변수는 직접적인 값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주소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person을 이용하면 이 주소 값을 통해서 이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을 접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데이터의 주소값이 뭐라고 할까요? 100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person은 주소값으로 1001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소를 참조해서 값을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객체다. 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예시로 한 가지 더 해보면요. let 하시고요. person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person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로그 하신 다음에 person2라고 출력문에 넣어보면요. 브라우저 가보셨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위에 있는 내용은 person이고요. 아래에 있는 내용은 person2에 대한 내용입니다.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객체의 값을 바꿔볼 건데요. person age 그리고 30이라고 정의할게요. 다시 출력을 해보면요. person2와 log person 이 두 개의 변수를 같이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person과 person2가 출력이 됐는데 우리 윗줄에서 age 속성 값을 30으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이 2가 30인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person도 바뀌어 있죠. 자, 이건 이런 개념입니다.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는데 메모리 어딘가에 이제 이렇게 값이 정의가 돼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젠더 그리고 job.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person이라고 하는 이 객체가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위치,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저희는 뭘 한 거냐? person 2에도 이 person의 값을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해줬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person이 가지고 있는 건 주소값이에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1001이라고 하는 주소값입니다. 그래서 person 2에도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person 2도 1001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해석을 해보면 똑같은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erson 제가 이제 person이라고 했네요. person 2라고 해도 아마 똑같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person이라고 해서 age의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 person 2도 똑같은 그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변경된 값을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person 또는 person 2를 이용해서 이 네 가지 속성 값들 중에 하나를 변경하시면 둘 다 변경된 내용으로 참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2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리고 다시 브라우저 가시면 똑같이 30입니다. 그렇죠? person이라고 해도 30이고요. person 2라고 해도 30인 거예요. 똑같은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다 정리를 해보자면 person 2는 person이 가진 주소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2를 이용해서 속성 값을 변경하면 두 객체 모두 변경된 값을 참조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본다?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저장할 때 기존의 펄스라는 것 자체는 참조 타입의 객체이고 객체라는 것 자체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개의 속성 값들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어딘가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person2에 그대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객체를 통해서 이런 속성을 변경하게 되면 값이 바뀐 값으로 똑같이 접근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생성은 했는데 우리 person 객체는 name, age, gender, job 네 가지 속성 값이 저장된 주소를 가진다. 아이고, 그냥 이어서 쓸게요.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실제 데이터가 아닌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인 거죠.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객체, 그쵸?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여기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person이 가진 주소 값을 person2에 저장을 하는 거고 주소 값을 통해서 age 속성 값을 변경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은 값을 참조한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어서 내장 객체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이제 이런 예제는 여러분들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내장 객체 설명드릴 건데 데이트, 매스, 어레이, 스트링과 같은 이런 객체들은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내장 객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제 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수학적인 어떤 기능을 함수를 활용해야 된다라든지 뭐 절대값 구한다거나 뭐 최대값을 구하거나 최소값 아니면 뭐 파이값 이런 것들 뭐 랜덤값 이런 걸 구해야 되면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매스라는 객체를 통해서 구현하실 수 있고 뭐 배열에 어떤 특정 값이 있는지 없는지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뭐 특정 범위를 잘라내고 싶은데 그런 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이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다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바로 내장 객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저희 날짜나 시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데이트 객체를 가볍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트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연도, 월, 일, 요일, 시간, 분, 초, 밀리초 뭐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디데이 기능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달력을 만드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어떤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이 데이트를 통해서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런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데이트 객체를 활용해서 연, 월, 일, 요일, 그리고 시, 분, 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VS 코드로 넘어오셔서 자, 여기 아래쪽에서 만들어 볼게요. 자, 내장 객체 예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데이트에 관련된 객체입니다. 그렇죠? 자,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면요. 잠시만요. 자, 문제는 우리 데이트 객체를 활용하여 현재 날짜와 시간을 콘솔 창에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데이트 객체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let today new date. 자, 내장 객체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new date라고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new date. 자, 그리고 저희 제일 먼저 할 것은 연, 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today 점 해서 get 이라는 단어를 써보실게요. 우리가 어떤 객체를 이용하실 때 값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get이라는 단어를 써보시면 관련된 어떤 기능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어떤 정보를 설정을 해야 된다 혹은 초기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set이라고 정의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정하는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get과 set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런 객체들을 사용하실 때 꼭 이런 단어를 붙여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떤 값을 초기화하고 뭐 설정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현재 날짜에 대한 내용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get이라는 단어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자, 연도 같은 경우에는 full year가 있습니다. full year. 그래서 엔터 해주시고 괄호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변수에 일단 변수에 담아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log year. 자, 출력을 해보면요. 자, 여기에 2023이 나왔습니다. 자, 올해 2023년이죠. 그래서 정보가 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월, month, today, get, 이번에도 get. 그 다음 달이 지금 여기 보시면 minute 아래 month가 있죠. month. 네, 엔터 괄호 붙여주시고 1도 괄호 가져와 볼까요? 자, 1은 date라고 하고요. today, get, day와 date가 있거든요. day와 date.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실제 이제 date거든요. date. 근데 day는 지금 여기 설명에 이제 week라고 돼 있어요. week. 이게 어떤 거냐면 요일에 대한 정보를 숫자로 반환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우리 데이트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month, date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2023, 9, 21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상한 거는 지금 제 컴퓨터 시스템의 월이 10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9월로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자바스크립트를 만들 당시에 이제 이 언어를 만든 개발자가 자바 언어와 비슷하게 만들고자 했던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자바라는 언어에서도 날짜 객체를 0으로 이제 개발을 했었어요. 제로 베이스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자바가 8 버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개선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경된 사항을 그대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도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 날짜 객체 중에서 특히나 이 먼스를 이용을 하실 때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항상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정리를 해드리면 get months는 0부터 11까지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월을 출력하려면 플러스 1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브라우저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10월로 출력이 됐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 시스템 그 월에 맞춰서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 기준이 10월이기 때문에 10월 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시, 분, 초도 출력을 해보면요. Today, get hour, let minute, today, get minute, let second, today, get second. 오, 2를 뺄게요. 네, 이렇게 해서 10분초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hour, minute, second 콘솔 창에 넣어주시고요. 자, 출력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9시 39분 58초라고 나와 있죠. 이걸 이제 세로 고침을 하시면요, 이렇게 초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을 잘 가져오고 있죠. 자,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은 우리가 세로 고침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자동으로 이게 자꾸 바뀌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능을 하나 여기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today부터 여기 콘솔까지 하나로 묶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아래쪽에 실시간으로 날짜, 시간 출력 해보기. 자, 이걸 위해서 저희는 set interval 이라고 하는 기능을 좀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이 set interval 기능은 지정된 초가 지날 때마다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구현해 보면요, set interval이라고 쓰시게 되면 아마 자동으로 위에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보다는 이 밑에 있는 앞에 이제 이렇게 빈 네모가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구조를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네. 자, 그래서 선택을 해보시면요,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함수 배웠는데, 자, 이 구조는 화살표 함수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 인터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초 단위로 입력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초 단위. 잠시만요. 초 단위보다 밀리초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밀리초는 이제 그 1초를 1000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벌 값을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는 뭘 정의하시면 되냐? 우리 위에서 정의했던 이런 값들 있죠. 년, 월, 일, 10분초 가져오는 로직을 이 안에 넣어주시게 되면 1초가 지날 때마다 인터벌 이 기능을 동작을 하면서 안에 있는 로직을 동작을 시켜주는 기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100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가져와 볼게요. 자, 위로 잠깐 올라가서 위에 있는 이제 today 변수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엔터. 그 다음 위로 올라가셔서 연, 월, 일 가져오는 부분 복사 줄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10원초 코드 4줄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자, 이 10원초와 연월일을 출력하는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브라우저 가보시면요. 자, 계속해서 동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콘솔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줄 한 줄 계속 출력이 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브라우저 웹페이지에 출력하게끔 하면 훨씬 더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 저희가 해야 되는 실습은 여기까지 해서 완성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간 초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이번 실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할게요. 자, 우리 객체라는 내용 배웠습니다. 자, 객체는 우리 데이터 속성과 기능을 하나의 집합체로 표현하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이 객체는 결국에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이런 표현들 우리가 다루는 뭐 시계나 모니터나 의자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의 데이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데이터를 그대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없으니 특징적인 것들을 특정 타입으로 정의를 해서 묶어주는 거죠. 결국에 그 묶인 게 우리가 오늘 배운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체에는 사용자 정의 객체, 내장 객체, 브라우저 객체 세 가지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와 내장 객체 두 가지 정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객체는 이제 개발자가 필요에 의해서 직접 개발을 하는 거고, 자료형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안에는 키 밸류 구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키 밸류 구조로 만든다, 또는 프로퍼티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서 구현하고, 접근할 때는 이렇게 마침표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 또는 제가 여기에 정의해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대괄호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속성 이름을 쓰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문자열로.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알고 계셔라. 자, 그리고 내장 객체는 이제 데이트, 매스, 어레이, 뭐 스트링 등등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데이트, 날짜나 시간을 다루는 객체를 사용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또 다뤄볼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으니 이제 그때 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미리 한번 이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보시면 좋아요. 매스나 어레이는 우리가 함수를 다뤄보았기 때문에 뭐 매스나 이 데이트 두 가지 정도, 아니면 추가로 이제 스트링까지, 이제 이건 문자열에 관련해서 뭐 잘라낸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문자를 다른 문자로 대체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특정 문자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스트링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장 객체 네 가지를 다 공부를 해보셔라. 이 네 가지를 다 해보셔라.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 좀 하시다 보면 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혼자서도 잘 이해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페이지를 다루는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